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빚을 갚기 위해 사옥을 팔면서 현 사옥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 원을 돌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항상 매번 마지막에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회장님, 개인명의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행정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 외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자회사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 씨가 선임됐고 장제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 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2부. 어제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해서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조치 나오기까지 누가 노력했을까요?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 퇴직금, 수당 모두 합해서 한 95억 원 정도인데요. 경위는 좀 복잡하지만 하여간 뜨이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을 몰아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최진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출입처가 어디신가요? 네, 저는 원래 산업부에서 유통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까지 뭐 기사 좀 못 쓰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6월 15일에 편집국이 강제로 폐쇄된 후로 50일 동안 저희가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자가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회사 상황과 관련해서 못 쓰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어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장제구 회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보전관리인이 임명됐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아닌 법원과 관리인이 회사 경영의 정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예. 이로 인해서 장제구, 박진열 두 대표이사가 어제 오후 5시 보전관리인이 취임한 직후부터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예, 어제 5시부로 이제 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거네요. 네, 네네. 예, 장제구 회장 그 입장을 좀 지지하던 뭐 사장이나 편집국장 같은 뭐 이른바 경영진 이번에 또 모두 물러나는 겁니까? 일단 대표이사 외 이사들도 이사회 권한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실권은 없고요. 예. 하지만 앞으로 이 모든 인사가 관리인이 제안을 하고 법원이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누가 물러난다, 누가 물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권한 밖의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어제 오후에 관리인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현 인사가 오늘 중요한 인사안을 마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사진은 뭐 당연히 이제 권한이 정지되는 거고 그 외의 인사는 이제 보전 관리인으로 선임된 분이 인사권을 네. 행사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편집국장은 이사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장 한국일보 경영, 물론 이제 보전관리인이 주도가 될 거고요. 편집, 네.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일단 주요 임원 인사라든지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지출 상황이라든지 모든 재무와 경영 인사 관련된 것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인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서 이제 편집국장도 아마 관리인이 곧 새로 임명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관리인을 임명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예. 왜 보전관리인이라는 것을 임명했는가. 원래는 이제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될 때 그때 법정관리인이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지금 그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계속 정상 발행을 하지 않고 신문을 파행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파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일보의 그 경영 상황에 재무 상황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신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원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국장 인사가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1999년에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요. 2007년까지 이제 좀 구조조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였죠. 4년 연속 부채가 이제 자산을 초과한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주장한 바지만 장재구 회장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한국일보가 2008년 1월 2일에 최종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빚이 2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늘어나서 2009년부터 바로 자본 잠식이 됐고요. 작년 말 현재 빚이 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빚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좀 무책임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이고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우발 채무도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 한국일보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장재구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다수한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총 260억 원가량의 외상 매출 채권을 쌓아두고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이제 계열사들에게 공짜로 신문을 찍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지출을 하면서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또 미주 한국일보에서도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않고 또 연간 홍보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일보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경영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재구 회장의 책임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선하고 다른 신문에 홍보비나 일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썼는데 그게 어디 쓰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네네. 상당히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보통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쟁지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사람 수도 훨씬 많고 사실 임금 수준도 높은데 저희 복리후생비가 그 두 신문사를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런 복리후생비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인가요? 저희가 고발한 중학동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은 일단 조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사실 압수수색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검찰에서 의지가 있다면은 더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 4억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포기해서 회사에 이제 200원대의 손실을 끼쳤다. 이게 이제 고발된 주요 내용 아닙니까? 장재구 회장. 네네. 요거는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검찰 조사까지는 받은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저희가 4월 29일에 고발했던 사실보다 더 많은 사실을 이제 검찰이 밝혀냈다고 검찰이 밝혔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건은 이 200억 배임 부분인데 검찰 영장에는 이 서울경제에 대한 배임과 횡령도 총 230억 원 가량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장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일 연기를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원래 오늘 열리기로 돼 있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마 법원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미뤄준 그런 절차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장 회장의 혐의가 워낙 막중하고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로 예정됐었던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네. 뭐 법원이 이제 사안을 좀 더 챙겨볼 부분이 있어서 연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장 회장 측에서 이제 그 요청을 했고요. 추가로 들어간 부분, 자기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거네요. 네네. 예. 그 장제구 회장 경영권 상실이 어제 이제 발표됐던 그 한국일보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어제 모처럼 이제 그 기자들 또 사람들이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4월 29일 이후 저희가 3개월 만에 이 장제구 회장의 경영권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제 박탈이 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빠르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신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짝퉁신문 발행이 50일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종지부를 찍고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신문을,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때 이제 다들 회사 근처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그런 자리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 장제구 회장 편에 섰던 그분들 표정도 좀 보셨나요? 사실 그분들은 지금 재택근무를 각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짝퉁신문 만드시는 분들의 표정을 저희가 볼 수는 없었고요. 다만 그 어저께 관리인이 선임되면서 그 짐을 싸야 했던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버티지는 않고 짐을 싸긴 쌌군요.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좀 무시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어서요. 예. 네. 뭐 장제구 회장의 말로야 뭐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남아있는 분들의 좀 고충이 이제부터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빚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도 있을 테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형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뭐 관리인이 지정되긴 했지만 앞으로 활로를 어떻게 찾아들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노조나 또 비대위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일단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 회생이라는 것이 이제 채무를 재조정하고 빚을 갚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단 회생을 거치면서 빚도 많이 줄고 저희가 건전한 재무 상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 관리나 기업 회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라든지 무급 휴직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굉장히 그 힘든 그런 희생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그 힘든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이다. 저희가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문을 더욱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도 되게 클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6월 15일 편집국 폐쇄 이후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념이라든지 논조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엄청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한국의 언론 지형 속에서 한국일보와 같은 중도 매체 또 어느 진영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존속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실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서 일단은 이 신문 시장에서 차별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또 요즘 아까 신문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경쟁지들이 최근 상당수가 이 종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편 같은 그런 부담되는 혹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수개월 동안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친 후에 독자 생존이나 또는 새로운 인수자에 매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법원이 저희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 이제 법원이 이제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매각이 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공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우리 회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지 또 정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 창간 정신 신문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쪽에서 인수자가 나타나서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예. 저희가 뭐 뉴미디어라든지 또 기존 판매망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 투자를 해서 고품질의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살 길을 모색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결국 이제 신문의 뭐 콘텐츠나 공정보도로 이제 승부를 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네. 하신다면 뭐 독자들이 많이 응원해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일보 주필의 지필검으로 이제 졸지에 재취업한 강병태 주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또 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의 자유를 기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물을 빚었었는데요. 한국일보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6월 15일에 그 편집국 폐쇄가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불법 직장 폐쇄였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파행 인사라든지 대체 인력 투입 같은 것은 원상복귀되는 게 순리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이 강병태 주필 역시 일종의 대체 인력 투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논설위원들 대신에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게 아니냐. 따라서 이미 정년퇴임까지 하셨던 분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기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자유다라는 그 칼럼은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되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세워서 쓰려고 하니까 더 읽는 사람으로서는 더 우스운 그런 꼴이 되었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발행인의 자유라는 말이 나온 그것은 원래 발행인이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다 각계의 압력에 독립적으로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회사에 적용한다면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이 발행인이 지금 박진열 사장인데 예. 이분은 아무런 그런 자유가 없던 분이고 오로지 이제 사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발행인의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고 이 발행인이 정치 권력과 사주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발행인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칼럼을 실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또 이 사주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 용언을 동원해서 편집국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행인이 실행한 것인데 이것조차 발행인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반박할 필요도 없는 그런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발행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사주의 전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스스로 물러나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고용 계약 관계를 맺고 오신 건가요, 그분이?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식의 계약을 맺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회사에서 또는 관리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스스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사견인데요. 예, 이 부분에서 좀 그 자유를 행사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예. 네네. 갈 길은 멀지만 한국일보 기자들, KBS나 MBC 같은 거대 방송사도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좀 의미 있는 언론 자유 투쟁에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평가를 하고요.
기자들은 언제 지면으로 다시 그 독자들과 만나게 되죠? 보전관리인이 먼저 편집국장을 임명한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해야 되고요. 예. 아마 곧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집 강령에 따라서 인사 청문회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서 편집국장이 정식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국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평소 절차보다는 좀 당겨서 저희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 일정상 월요일자를 만드는 일요일부터 저희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날짜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법원과 관리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편집국 구성원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만한 그런 인물이 새로운 편집국장 좀 발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겠네요. 그래야죠. 예. 네네. 한국일보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그 구성원 중에 또 한 분이시니까 독자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4월 29일 검찰 고발 후에 5월 1일 부당한 인사가 자행된 후에도 제작 거부를 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면을 지키고자 기사를 써왔습니다. 예. 그러자 이 장제고 회장이 용역을 동원해서 편집국을 폐쇄하는 그런 무리수까지 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 50일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가 편집국에 복귀를 해서 다시 기사를 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주셨고 지지를 해 주셨고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여론의 힘이 없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저희가 바이라인을 다시 찾은 것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정당당, 불편부당, 춘추필법의 이 사실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정론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이후 보여주셨던 이 관심만큼 앞으로도 저희 기사와 신문 많이 읽어주시고요.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서운 질책, 또 잘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맡아 했기 때문에 종종 TV나 라디오에 출연을 해와서 엉뚱하게 다른 경로로 만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취재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최진주 부위원장의 바이라인을 한국일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최진주 부위원장이었습니다.